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고 유레카라는 외침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차원 뻥튀기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파스칼의 법칙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은 갤리선을 만들고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무역을 통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선진 문명을 지중해 지역 여기저기로 전파시켰고,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시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갤리선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기 이전에도 엄청난 규모의 선박들이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원전 3세기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금세공사에게 지정된 무게의 순금 덩이를 주고 왕관을 만들게 했고, 크고 화려한 왕관이 만들어졌는데, 크고 화려한 왕관은 왕이 준 금덩이와 무게는 같았지만 금을 굽히고 늘리면서 생긴 빈 공간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인지, 은을 섞은 후 무게만 맞추다 보니 크게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은 은의 2배 정도 무겁고 같은 무게일 때 은 부피가 금의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금관에 은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왕은 의심했고, 왕관에 은이 섞여 있는지 알아내라고 아르키메데스에게 요청했지만 왕관을 금덩이처럼 압축하지 않고 크기 차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를 고심하던 아르키메데스는 어느 날 목욕탕에 몸을 담그다가 몸을 깊이 물에 담그면 물이 불어나면서 부력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고, 물속에 왕관을 넣으면 왕관의 빈 공간이 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 부피로 왕관의 부피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났고, 이 깨달음을 알리기 위해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린 채 길거리로 뛰어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일화 때문에 깨달았다는 의미인 유레카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아는 그리스어가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무게가 같은 금과 금관을 물에 넣어서 불어나는 부피를 비교하여 금관에 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7세기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는 아르키메데스의 연구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아르키메데스가 물속에서 금과 왕관의 무게를 같이 비교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면 액체에 물체를 넣을 때 물체가 받는 부력은 물체 부피에 의해 밀려난 액체 무게와 같고, 오늘날 수학적으로 물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부력은 액체 밀도 ρ 곱하기 물체 부피 v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표현됩니다. 공기 밀도는 대략 물 밀도의 83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부피가 아주 크지 않으면 부력이 미미하지만 물속에서는 부피가 조금만 차이 나도 부력이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고, 금관에 은이 섞였다면 공기 중 무게가 같더라도 금관의 부피는 커지고 부력 또한 커져서 물속에서는 그림처럼 부력을 더 받는 금관보다 부력을 덜 받는 순금 쪽으로 저울이 기울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 시대의 측정 기술을 고려할 때 저울로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용이했을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아르키메데스의 연구 결과를 공부한 후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열등하게 보이게 할 정도라고 아르키메데스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인들도 경험에 의해 갤리선을 만들어서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지만 물의 밀도에 따라 부력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르키메데스는 밀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았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선박을 제조할 때, 화물을 적재할 때
안전한 항해를 위해 수학적 계산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짐을 가득 채운 채 물의 밀도가 높은 바다에서 물의 밀도가 낮은 바다로 대책 없이 항해하다가는 우연히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밀도를 고려하여 선박을 설계하고 화물 적재량을 제한해야 하는데 바닷물의 밀도는 염도, 온도, 바닷물의 구성성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 여행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파스칼의 법칙을 유도하였는데 3차원 부피를 뻥튀기 해서 부력을 키우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파스칼의 법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림과 같이 윗 면적과 아래 면적이 A인 물체가 밀도 Rho인 액체에 오른쪽 그림처럼 액체 표면에서 윗 면적까지 깊이 H1, 아래 면적까지 깊이 H2로 잠겨 있을 때 밀도 Rho인 액체가 물체의 윗면적 A를 누르는 액체 부피는 AH1이므로 물체의 윗면적 A를 누르는 액체 질량은 Rho AH1이 되고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물체의 윗면적을 누르는 액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므로 물체의 윗면적을 누르는 힘 F1은 Rho GH1A가 되고 물체의 윗면적을 누르는 액체의 압력을 P1이라고 할 때 P1은 힘 F1 나누기 면적 A이므로 Rho GH1이 되고 이 압력은 액체 표면에서 H1 깊이의 압력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H2 깊이의 압력을 구하면 Rho GH2가 되어 이 압력은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므로 물체의 아래 면적을 위로 떠받치는 압력 P2는 Rho GH2가 되고 물체의 아래 면적을 위로 떠받치는 힘 F2는 압력 곱하기 면적이므로 F2는 Rho GH2A가 됩니다. 물체를 위로 뜨게 하려는 힘인 부력은 물체의 아래 면적을 위로 떠받치는 힘 F2 마이너스 물체의 윗면적을 누르는 힘 F1이므로 부력 F는 Rho G A H2-H1이 되고 액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V는 A H2-H1이므로 부력 F는 Rho VG가 되고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이므로 Rho V는 부피 V만큼의 액체 질량 M이 되어 부력 F는 부피가 V인 액체 무게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부피 V는 액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이므로 부력 F는 액체 속에 잠긴 물체 부피의 액체가 가지는 무게만큼 작용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그림과 같이 물체를 밀도 Rho인 액체가 담긴 용기에 넣었을 때 물체가 한쪽 액체를 부피 V만큼 밀어내서 다른 쪽이 높이 H만큼 올라갔다면 부피 V만큼의 액체 무게가 단위 면적당 압력 P로 작용해서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 다시 물체로 전달되어 부력 F로 작용하고 물체가 밀어올린 액체 부피는 액체에 잠긴 물체 부피 V를 의미하므로 밀도 Rho, 부피 V인 액체의 무게 Rho VG는 부력 F가 되고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물에 잠긴 물체 부피만큼의 물무게에 해당한다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부피 V0, 밀도 Rho0인 물체의 무게는 Rho0 V0 G이고 이 무게와 부피 V인 액체 무게 Rho VG가 같아질 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액체에 잠기는 물체의 부피 V는 Rho 0 나누기 Rho 곱하기 V0이고 따라서 물체의 밀도 Rho 0가 액체의 밀도 Rho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물체가 액체에 잠기는 부피 V는 물체 부피 V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 즉 물체 일부가 액체에 잠긴 상태에서 뜰 수 있고 물체의 밀도 Rho 0가 액체의 밀도 Rho보다 큰 경우
액체가 불어나는 부피 V가 물체 부피 V0보다 커져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물체가 가라앉아도 액체 부피 V는 최대로 물체 부피 V0만큼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력과 물체 무게가 같아지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물체는 결국 바닥까지 가라앉습니다.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배를 띄울 때 사용한 부력에 대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고 유레카라는 외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파스칼의 법칙이 어떤 관계인지, 물체 밀도가 액체 밀도보다 크면 물체는 왜 가라앉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